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렸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리뷰에 이어 오늘은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셨다면 꼭 카드를 눌러 보고 와주세요. 깜찍발랄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자본주의와 돈의 문제, 실업과 가난, 이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꽤 무거운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줄거리만 보면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 개를 훔쳤다가 잘못을 깨닫고 돌려주는 한 아이의 이야기이지만 이를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집은 돈을 의미하고 돈은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필수적인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회다 보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졌고 또 너무나 쉽게 합리화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만약에 사장님이 퇴근하고 몰래 폐수를 30분간 방류하고 잠그면 100만원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대체로 분위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릴 수도 있다고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당연히 해야죠 100만원인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100만원은 좀 그렇고 500만원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협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억만금을 줘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를 본 후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들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말이 달라지는 건 그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생긴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유괴. 아이를 볼모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 범죄는 돈이 최고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 신념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본주의를 모르는 아이는 솜사탕 하나의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만약 자본주의를 잘 아는 아이였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아저씨, 그걸로 되겠어요? 2억 좀 부르실 거면 저한테도 한 1억은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 자본주의를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몸값이 2억인 줄도 모르고 솜사탕에 넘어가요. 자본주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아저씨는 그걸로 돈을 법니다. 아이의 부모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무사히 아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려고 할 겁니다. 이것만큼 악독한 범죄가 또 있을까요? 자본주의적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유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돈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합리화하죠. 다 그렇게 살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 가족들을 위해서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비겁한 거고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영화의 주인공 지소도 집을 사기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겠지만 누군가는 이로 인해 정말 큰 고통을 떠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를 돌려주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 타락해버린 나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내 발길이 닿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집이지. 명언을 남긴 노숙자 대포입니다. 미얀마의 모켄족이라는 배에서 태어나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부족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대포 아저씨가 어쩌면 가장 자본주의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오롯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밑바닥 신세인 대포 아저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셈이네요.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30억을 빨리 벌어놓고 돈 걱정 없이 살자. 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정말 자본주의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모습일까요? 정말 그 돈을 모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30억에서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서 자유는 정신적 해방, 인간의 자유라기보다 소비의 자유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죠. 결국 이 소비의 자유는 자본이 허락한 자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자본주의적 논리에 포섭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자유로워 보이지만 가장 자본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화려한 소비 생활을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자본주의적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지소의 깨달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500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의 말처럼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즉 30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닐까요? 지소는 깨닫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위해 달리는 것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친구로 받아주는 채랑이와 돈은 없지만 누나를 위로하며 500원짜리 동전 위에 10,000원을 적어 건네는 동생 지석이. 그리고 표현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자식을 생각하고 고군분투하는 엄마 정연의 사랑을 느낀 지소는 당당하게 500만원짜리 집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것도 행복하게. 이 영화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대포 아저씨나 지손의 가족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돈을 주면 얼마든지 기꺼이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런 존재들과 함께하는 삶.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오직 사랑과 우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딩동쌤이었습니다.